자, 오늘 이제 11월 24일입니다. 저희가 뭐 며칠 전부터 소식이 살짝 나오기는 했었는데, 저희가 계약 체결되면 그때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다 말씀을 드렸었죠. 24일 제프 파산 등 저명한 기자들, 현지 기자들이 이제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템파베이의 내야수인 완더 프랑코 선수가 11년 1억 8,200만 달러의 초장기 계약을 또 이제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로 하면은 2,163억 원 정도가 됩니다. 야, 20살짜리 선수가. 네, 그러니까 올해 데뷔를 했고 올해 이제 만으로 20살이니까 2022 시즌부터 2032 시즌까지 이제 11년이 지나도 31, 32 이때 다시 한번 이제 프리 시장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계약이 됐어요. 이 선수가 데뷔하고 올 시즌 뛴 경기 수가 70경기거든. 네. 근데 70경기 딱 보고 싹수가 보이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안겨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33 시즌에는 2,500만 달러짜리 팀 옵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최대 12년 2억 2,300만 달러. 대단합니다. 이건 뭐 역시 당연하게도 이 스몰마켓 구단, 대표적인 메이저리그 스몰마켓 구단인 템파베이의 구단 창단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계약이라고 하네요. 보니까 처음에 보도가 됐을 때는 최대 12년 2억 3,300만 달러라고 나와가지고 네. 저는 이게 보장 계약 금액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마지막 해는 팀 옵션이었고요. 약 3천만 달러 정도의 인센티브 옵션들이 자잘하게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뭐 MVP를 받으면 네. 이제 뭐 이 300만 그렇죠. 달러를 타석수 주고 뭐 등등 각종 이 복잡한 형식의 인센티브가 있는데 결국 뭐 계약 구조를 보면은 간단하죠. 이 초반에는 없어요. 그 돈을 조금 줘. 네. 근데 나중으로 다 몰아놨고요. 템파베이 레이스가 마지막까지 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트레이드를 했을 때는 300만 달러를 완더 프랑코한테 일시금으로 주기로 했다고 그런 하더라고요. 옵션까지도 있다. 네, 그런 옵션까지 추가해서 계약을 맺은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빅리그 1년차 연장 계약 중에서는 역시 최고 기록입니다. 이 종전 기록은 아쿠냐 선수도 역시 데뷔 시즌 끝마치고 8년 1억 달러의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가 화들짝 놀라고 저는 또 이제 분개했잖아요. 야 임마 너 이제 나중에 몇 년만 버티고 FA 되면은 1억이 뭐야 몇억 달러를 그냥 할 수 있는데 왜 이거 했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프랑코 선수도 또 이렇게 계약을 했네요. 아쿠냐는 사실 프랑코 선수보다 이 데뷔 첫 해 경기 수도 많았었고 네. 사실 더 싹수가 보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클래식 스탯만 놓고 봤을 때 아쿠냐는 그냥 미친 놈이었거든요. 근데 1억 달러에 계약했는데 프랑코가 2억 달러라고 하니까 얼마나 아쿠냐가 호구인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는. 그래 어쨌든 아쿠냐 선수는 이렇게 계약을 했지만 이 프랑코가 기록을 깨면서 이제 뭐 1년차 연장 계약 최고 기록을 또 쌓았습니다. 이제 20살의 타자인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프랑코라고 한다면 최근 3년 동안 마이너리그에서 유망주 랭킹 전체 1위를 뭐 놓지 않았던 그렇죠. 선수죠. 지난해와 올 시즌 유망주 랭킹 1위였던 선수이고요. 이게 MLB.com뿐만 아니라 전 기관 1위였습니다. 이런 선수는 뭐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도 잠깐 반 시즌 걸쳐서 이렇게 하긴 했었지만 정말 오랜만이죠. A로드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너리그 때도 평가가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맞습니다. 마이너리그 때 평가도 좋았었고 프랑코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 선수는 완성형 선수다라는 얘기가 많았었죠. 단순히 운동신경만 뛰어난 게 아니라 컨택 능력, 그러니까 타격 기술이 굉장히 좋고요. 선구안도 뛰어나고 더군다나 이 선수가 덩치가 크긴 하지만 유격수로서 적어도 30대 전까지는 활약을 할 수 있는 선수에다가 네. 주루 센스도 있고 그러니까 완전 무결한 선수라는 거죠. 옛날에 이제 메이저리그 올드 팬들은 주릭슨 프로파의 옛날 그 평가 기억하실 거예요. 네. 유망주 랭킹 1위였던 시절보다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된 선수다라는 평가를 받았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5툴 플레이어에다가 나이도 어리고 유격수에다가 요걸 이제 30 초반까지 뭐 30대가 되기 전까지는 유격수가 가능한 선수다라는 이제 평가가 있었으니까 기대가 엄청 났을 텐데 올 시즌에 사실 데뷔하고 나서는 잠깐 동안은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이었습니다. 데뷔 첫 경기에서는 홈런도 치고 멀티히트를 기록하긴 했었는데 네. 이후에 한동안 부진했었죠. 하지만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43경기 연속 출루, 이게 프랭키 로빈슨과 함께 역대 메이저리그 공동 1위 기록 아니겠습니까? 정말
타격에서도 그렇고 또 수비도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 이게 20세 이하 최다 연속 출루 타이 프랭크 로빈슨 기록과 이제 동률을 이룬 프랑코 선수인데, 사실 이 70경기 출전에서 308타석 7홈런 39타점 타율은 2할 8푼 8리에 OPS 0.810이지만 이 연속 출루 기간만 놓고 봤을 때는 타율이 이제 3할 2푼이 뭐 훌쩍 뛰어 넘을 정도로 타격에서도 이제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공에 이제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또 이 선수가 개피터예요. 그러니까 홈런 수는 7개지만 2루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출루율도 굉장히 높고요. 어쨌든 이런 활약을 통해서 아메리칸 리그 신인왕 3위를 차지를 했는데, 이제 이 템파베이 입장에서는 잠재력을 이제 확인을 했다. 빨리 잡지 않으면 프랑코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가격이 이제 계속 뛸 거 아니에요. 연봉 조정을 하면. 지금 이렇게 계약을 준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연봉 조정 1년 차만 되더라도 프랑코는 잡을 수가 없다고 예측을 한 거죠. 그때까지 이 새 시즌 동안 프랑코가 성적을 쌓을 텐데, 그때 이미 연봉 조정 1년 차 금액이 $10,000,000가 넘을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의 물가 상승률을 예측을 했을 때 그때부터 템파베이가 부담을 느낄 거고, 연장 계약은 프랑코가 2시즌, 3시즌만 기다리면 되는데 맺겠습니까? 그치. 그럼 당연히 프랑코는 이제 눈 뜨고 그냥 다른 팀 가는 거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에서 미리 노예 계약을 맺은 거죠. 물론 그 조건이라는 게 옛날에 롱고리아라던가 이런 선수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웃돈을 얹어주기는 했었지만, 네. 프랑코가 만약에 예상대로 11년 동안 활약한다면 당연히 헐값에 영입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템파베이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나중에 갈수록 연봉이 더 올라가는 그런 계약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연봉 조정하는 그 시즌 동안에는 원래 이 연장 계약을 맺지 않았을 때 줘야 될 돈보다는 어쨌든 적게 줄 수 있는 그런 계약이다. 그렇죠. 프랑코가 만약에 기대대로 성장한다고 했을 때 최저 연봉 3년, 연봉 조정 3년, 그 이후에 FA 보장 계약을 5년에 잡는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고요. 그렇지. 그때 이미 $2억, $3억 규모의 돈을 받을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쵸. 근데 연봉 조정 기간을 다 커버해서 이 정도의 금액이면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템파베이 프런트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요.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이제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가 이제 2시즌 끝나고 샌디에이고랑 연장 계약을 맺은 게 14년 3억 4천만 달러잖아요. 이거 봐, 1년만 더 지켜보면 이렇게 된다니까. 그리고 이제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아 그래? 나는 야 연장 계약 안 맺을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코리아는 휴스턴에서 6년 뛴 총액이 2,700만 달러를 이미 벌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FA 나가서 3억 달러 달라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만약에 3억불 받게 되면 3억 2,700만 달러를 받는 거니까 얼마나 이제 템파베이 입장에서는 이 프랑코한테 이렇게 뭐 1억 8,200만 달러를 주는 게 큰 돈이긴 하지만 큰 돈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역으로 생각해봤을 때 야 프랑코가 이거 왜 받았을까? 야 임마 너 6년 뛰고 다시 FA 하면 당연히 3억 달러 이상 받을 텐데 이거 왜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어린 선수들 앞으로 계속 잘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게 투수 같은 경우에 더 리스크가 크지만 타자도 마찬가지예요. 유격수들은 뭐 무릎 수술 한번 받는다던가 어깨 수술 한번 받는다던가 이러면 선수의 가치가 갑자기 떨어지고 또 안 좋은 시즌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리스크 없이 11년 동안 어차피 뭐 2억 달러, 뭐 3억 달러 나중에 받나 지금 받나 큰 돈이잖아. 이 이상의 돈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20살짜리 선수한테. 그러니까 미리 보장 받으면 마음이 편하다는 거죠. 거기다가 프랑코는 20살이긴 하지만 이미 애도 있잖아. 그래요. 이미 17살 때 아빠가 됐대요. 3살짜리 아들이 있다고 하는데, 게다가 또 이제 남미 선수들은 특히 이제 딸린 가족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많죠. 그래서 이제 이른 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고. 프랑코의 아버지가 극성으로 좀 유명해요. 예.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찔렀나 보다. 야 2160억도 막 많아. 그때 이러면서. 제가 프랑코 예전에 처음에 등장했을 때부터 막 이렇게 관심을 갖고 팔로우업을 했는데, 네. 첫 번째로 충격받은 거는 하얀색 롤스로이스를 타고 등장해서 그래, 계약금 300만 달러. 돈이 벌써부터 많나 보다. 이 선수는 쉽사리 연장 계약을 맺지 않겠는데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 다음은 아버지가 이제 아마추어 야구 선수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들이 전체가 이제 프랑코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 무키 배츠도 그래서 이 보스턴이랑 있을 때 이 악물고 연장 계약 다 거부하고 큰 돈 받은 거거든. 맞습니다. 전 프랑코도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좀 더 일찍 경제적인 안정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템파베이 입장에서는 연평균 1,654만 달러,
이게 뭐 나중에 올라간다고는 하지 어쨌든 템파베이 입장에서는 살짝 부담스러운 금액인 건 맞아요. 이제 뭐 FA 다른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는 저렴하지만 근데 이제 템파베이 프랑코를 길게 잡기 위해서는 이게 최선의 선택이고 이제 점차 연봉이 올라가는 구조. 이제 선수들 연봉도 특급 선수들은 계속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렇게 빨리 잡아두는 게 템파베이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계약 초반에는 돈을 줄래야 줄 수가 없습니다. 원래 최저연봉 기간이잖아요. 그때 돈을 줘봤자 얼마나 줄까요? 몇백만 달러 규모일 거고 연봉 조정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템파베이가 써보다가 정 아니다 싶으면은 사실 팔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 이 돈을 다 템파베이가 부담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더 이런 계약을 맺을 수 있었던 것도 있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완더 프랑코 선수 70경기만 뛰고도 이런 커다란 계약을 받았다는 거는 앞으로 이제 메이저리그를 이끌어 나갈 만한 제목이다. 템파베이가 또 선수들 잘 보는 걸로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프랑코는 쪼는 게 없어. 아, 정말 자신감 넘치는 선수잖아요. 포스트 시즌에서 보여준 활약들도 그렇고 그런 면을 생각했을 때 이런 안정적인 금액을 받는 게 프랑코 선수가 활약하는데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음 시즌부터 또 프랑코 선수 이제 드디어 첫 번째 풀 시즌을 치르게 됐는데 이 풀 시즌에서 보여줄 프랑코 선수의 활약이 또 어떻게 나올지 이것도 굉장히 좀 궁금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또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또 내일도 다른 소식도 재밌는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